네, 81회 토요 마음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5일입니다. 오늘도 3분 명상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준비된 분은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네. 이어서 그 정서 마음 챙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네. 지금 기분은 어떤가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기운이 활기차신가요? 기운이 없나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명랑하신가요? 편안하신가요?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신가요? 사랑의 마음이신가요? 친절의 마음이신가요? 감사의 마음인가요? 네. 하루 중에 종종 떠올려 보시면서 마음도 체크하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연습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 공부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 요즘 원래는 그 명상 파트를 이제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 책 우리 마음을 공부해 행복하다 이 책 다루고 있는데요. 새해라서 호랑이의 호연지기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 1년을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호연지기를 2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나라는 또 셋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3번째 한 번 더 다루면서 그 호연지기 얘기를 한번 좀 분명하게 자리 잡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보면은 그 19번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삼각형 모형이죠. 마음 공부의 이제 마음 지식, 마음 기술인데, 마음 기술에서 마음을 쉰다, 명상, 마음을 본다, 마음 챙김, 마음을 쓴다, 긍정 심리. 그래서 요즘은 또 특히 이제 긍정 심리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상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명상은 욕구 생각을 쉬는 건데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욕구 생각을 잘 쓰는 게 참 중요하지요. 이 전체를 잘 보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마음 챙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긍정 심리 파트에서 이제 그 우리가 한 해의 지침을 잡아 나가는 것도 이런 긍정 심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자칫 어떤 그 마음 공부한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기만 하고 뭐 마치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뭐 무심도인으로 산다 뭐 이런 것을 혹시 삶의 지표로 모르는 사이에 지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요. 우린 좀 더 적극적으로 삶에서 좀 바른 삶, 또 아름다운 삶 이런 걸 좀 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21번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호연직이죠. 호연직이.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이 바른 삶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의로운 삶,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같은 곳에서 다녔어요. 이제 아주 옛날이죠. 뭐 돌아보면은 뭐 엊그제 같기도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70년대에 그 제가 동대 부중, 동대 부고를 나왔어요. 동국대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고등학교. 그 이상하게 그 인연이 있었는지 이렇게 뭐 무슨 컴퓨터로 이렇게 뭐 가는 거였습니다만 2번 다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 뭐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게 그 기독교 방송국 근처 그 연지동, 연건동, 연지동이라고 하는 그 지금 보면 대학로하고 종로 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좀 상당히 제 추억이 어린 시절 6년이 이제 추억의 장소가 없어져서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거기가 기독교 여전도 회관이 됐나요? 그랬을 겁니다. 어찌 보면 또 의미가 있어요. 또 불교 재단에서 또 기독교 재단에게 땅을 넘겼다. 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종교 간에 서로 좀 사이좋게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어, 그때 그 좀 약간 그 교문이 그 정문에서 보면 좀 언덕으로 돼 있었는데요. 거기에 큰 거울이 있었어요. 큰 거울에 그 글자가 써 있었어요. 거기 이런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온 세계가 아름답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화엄경에 나온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이에 그 매일 그 학교 통학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벌써 재작년인가요? 그 우리 MPPT 워크북 마음챙기 긍정심리 워크북에 보면은 제가 이거 아마 못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이게 잘 들여다보지 않는 부분이죠. 거기 보면 마음이 아름다우면 온 세계가 아름답다. 여긴 또 유마경이라고 돼 있네요. 어쩌면 유마경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유마경이 될 수도 있고 아마 화엄경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경전은 제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온 세계가 아름답다. 우리가 하는 걸로 보자면은 이게 마음 지식에서 구성주의랑 관계가 많죠. 결국 우리가 세계를 구성한다. 이건 이제 객관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스트레스든 웰빙이든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내가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든다. 그냥 일방적으로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냥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내가 만든다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 것이냐는 거죠. 무엇을 구성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 아름다움. 그래서 이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아름답다. 혹은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나는 올 한 해 아니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싶다. 혹은 바른 삶은 나를 추구할 것이다. 의로운 삶을 추구할 것이다. 뭐 다르겠죠, 사람마다. 나는 좀 멋진 삶을 살고 싶다. 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근데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자신만의 어떤 그 지표 하나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나오다 보니까 이 아름답다는 말은 얼마 전에 그 오징어에서 유명해지신 오영수 배우신가요? 그분이 이번에 그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언젠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한 거 봤어요. 본인도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회, 뭐 아름다운 세계, 그래서 참 같은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 참 그 그분의 연기의 내공에 그 마음의 어떤 철학, 마음의 지표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구나.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분 나름의 좋아하는 그 분명한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의 제목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야지. 나는 멋진 삶을 추구해야지. 나는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지.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추구해야지 하는 그런 여러분 나름의 어떤 지표 하나를 잡으시자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삶을 살 때 호연지기가 길러진다는 거죠. 호연지기가. 이게 어찌 보면은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기분 좋은 어떤 그런 행복이 아니라 마음 뱃속 깊이 든든한 느낌도 포함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긍정 정서를 포함하겠죠. 이런 그 호연지기를 양성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는 것으로서 이제 다시 호연지기를 한번 분명히 하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부여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삶, 바른 삶, 의미 있는 삶, 어떤 그런 그 자신만의 어떤 한 가지 북극성이라고 할까요? 북극성을 좀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극성. 자신만의 북극성.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북극성을 그 지표 삼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북극성에 가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극성에 가기 위해서 북극성을 바라보고 지표로 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극성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잘못 나가지 않고 바르게 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북극성을 좌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 이런 그것을 지표로 삼는 거죠. 내 마음의 북극성을 삼는 거죠. 그거는 꼭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경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 어느 것이 아름다운 삶일까? 지난번도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공자님께서 견리사의 이로움을 볼 때는 의로움을 생각해라.
특히 인간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볼 때 금방 그 속에 빨려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것이 아름다운 삶인가, 멋진 삶인가, 후회 없는 삶인가, 아름다운 삶인가, 자신만의 어떤 지표가 되는 문구로서 돌아보는 거죠. 어떤 것이 아름다운 삶일까? 혹은 어떤 교사분 같으면은 나는 좀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다. 거기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끊임없이 숙고해야 되는 그런 삶이겠죠. 만약에 내 꿈이 교사다. 꿈이 교사다 그러면은 임용고시 패스해서 교사 되면 끝이게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꿈이 없는 삶이게요. 그런 그 구체적인 것도 중간중간에 필요하겠습니다만 자신의 북극성처럼 지표가 되어줄 그러한 그 모토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 이름이 바른 삶이든 아름다운 삶이든 의미 있는 삶이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 어떤 아름다운 삶, 그런 그 북극성 같은 그 지표가 있을 때 우리가 숙고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 숙고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긍정심리 수행을 할 때 긍정심리 수행에서는 묵상이라는 말 썼죠. 묵상, 묵묵히 웰빙인지를 여러분 나름의 웰빙인지를 묵묵히 묵상한다거나 그것이 금강경 사국이든 성경의 예수님의 좋은 말씀이든 묵묵히 묵상하는 거, 숙고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올 한 해에 이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삶,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모토를 정하시고 그것을 계속 숙고해보고 그것이 어떤 때는 적극적인 아름다운 삶, 어떤 때는 소극적인 아름다운 삶, 둘 다 필요하죠. 적극적, 소극적 아름다운 삶을 그 실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숙고라고 하니까 이런 게 떠오릅니다. 어,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그런 그 상당히 그 지혜로운 분이죠. 이분도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어, 하느님이 미국 편이냐? 이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어떤 기자분이. 그랬더니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하느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보다 우리가 하느님 편이냐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또 링컨 대통령이 썼다는 그래요. 이 원조는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남북 전쟁 때 그 참모들이 하느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맞아 하면서 이제 같이 서로 으쌰으쌰 했겠죠. 근데 링컨 대통령은 역시 위인이셨던가 봐요. 그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우리가 늘 하느님 편에 있는지 걱정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됩니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 링컨 대통령 했다고도 하는데 하느님이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다 이렇게 무조건 믿고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혹은 내가 하느님 편이냐 이거를 숙고해야 되는 거죠. 숙고. 때로는 자기의 삶을 묵상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명상도 중요합니다만 묵묵히 생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비우는 명상도 우리 수행에 중요합니다만 우리 삼박자 수행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을 쓰는, 생각을 쓰는, 묵묵히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기독교인이시든 아니시든 간에 그 하느님이라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말이죠. 내가 하느님 편인가? 특히 기독교인이시라면 내 삶이 지금 하느님 편인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느님은 내 편이야. 뭐 이러고 뭐 그것도 뭐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어린애스럽지 않을까요? 뭐 어린애 수준에서는 그런 게 또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용기도 주고 힘을 주니까요. 근데 좀 성인이 됐다면, 어른이 됐다면 우리가 좀 숙고하는 삶,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인가? 이렇게 숙고해보는,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든 뭐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소크라테스든 우리가 그 배워야 할 분들을 통해서 바른 삶 혹은 아름다운 삶 이런 것을 내가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모토를 잡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1월 중에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호연지기를 단순히 뭐 도덕적으로 산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 호연지기가 양성된다. 그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뭐 우리가 꼭 뭐 도덕군자가 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삶 속에서 디테일을 이제 찾아가야죠. 뭐 어디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랬나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수행은 디테일에 있다. 수행은 어디다 써 있나? 수행은 디테일에 있다. 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수행은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이제 그때그때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그 이런 경구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제가 시작부터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디 다녔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경구 하나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중3 때 아마 1973년쯤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아마 여름방학 때 종로에 있는 단과반을 다닌 것 같아요. 영어 단과반을. 그때 그 선생님이 맨날 그 저 노란 뭐 반팔 티셔츠 뭐 빨간 티셔츠 파란 티셔츠 그렇게 매일 바꿔 입으셨던 게 기억나는데 성함도 저랑 비슷했어요. 김성호 그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그 활기차게 그 영어를 잘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그분께 배웠던 경구 하나가 그 계속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얘기라 그래요. 물론 다빈치가 영어로 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어, 영어로 제가 그때 배웠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음. As a well spent day brings happy sleep. well spent day가 happy sleep 가져온다. So life 마찬가지로 so life well used brings happy death. 네, life well used 잘 살면 happy death 행복한 임종이겠죠. 행복한 죽음을 맞는다. As a well spent day brings happy sleep, so life well used brings happy death. 네. 매일매일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면서 사실 잠을 잔다는 게 일종의 죽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죽음을 표현할 때 영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면, 잠을 잔다는 거죠. 영원한 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밤에 잠들 때 오늘 참 잘 보냈다. 오늘 참 호연지기의 삶을 살았다. 오늘 참 내 삶 아름다웠다. 오늘 내 삶 후회 없었다. 오늘 내 삶 아름다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잠을 들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삶을 산다면은 임종 때에도 잘 살았어. 잘 살았어. 편안하게 간다 이러고 이제 갈 수 있으면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매일매일 죽음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죽을 때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이 뭐 오늘 밤에 자다가 내가 가도 괜찮다 그런 자세죠. 자다가 내가 내일 안 일어나도 좋다. 오늘 잘 살았다. 뭐 100년, 200년, 300년을 산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죽는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as a well spent day brings happy sleep, so life well used brings happy death. 매일매일의 삶을 잘 지내는. 그러나 어떤 날은 좀 후회되는 날도 있죠. 배웠다 하십시오. 배웠다. 네. 어찌 보면 좀 윤회라는 걸 믿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배웠다. 오늘 내가 이런 면에서는 누구 마음을 좀 아프게 했어. 좀 후회스럽네. 네. 가능하면은 또 좀 풀도록 하고요.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또 좀 더 잘 살자. 수고했다. 아무개 자기 이름 부르면서요. 그래, 좀 실수도 있었지만 수고했다. 내일은 또 좀 잘 살자.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 죽음의 소수 이제 후회되는 한 장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성하면서 뭐 다음 생에 또 더 잘 살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거야 여러분 가치관에 따라서 뭐 윤회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가치관 나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마치 마지막 삶을 살듯이 이런 좌표를 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매일매일 성장하면서요. 내 마음을 알고 다루는 기술이 늘어나는 거죠. 성장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는 1월이라서 호연지기 우리 호랑이 해잖아요. 2022년 호랑이 해 호연지기 그래서 이제 좀 기억하기도 쉽게 올해가 호랑이 해지 호랑이 해 호연지기 호연지기 아름다운 삶 나에게서 아름다운 삶이란 답을 꼭 정해놓고 알고리즘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늘 묵상하는 삶 숙고하는 삶 그 속에서 나를 알아가면서 또 이 세계를 알아가면서 상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성장하면서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3분 중간 명상하고 또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가끔 명상 자세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신뢰한다. 땅을 신뢰한다. 여러분, 바닥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몸을 지구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몸세포 하나하나가 지구 중심, 지구 어머니 중심을 향해서 편안하게 쉬듯이 힘을 빼고 허리를 적절히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온몸을 편안하게 지구 어머니 중심에 맡깁니다. 그 상태에서 호흡하며 가만히 호흡을 느껴봅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준비된 분은 천천히 떠들어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러면 수행 페이지로 갈까요? 이제 질의응답 페이지 참. 네, 좋습니다. 수행하시면서 좀 좋은 체험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또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 소감 나눔 또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셔서 또 반갑네요. 네. 박 선생님도 좀 오랜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좀 명상 더 하고 그럴까요? 오늘은 그러면 아니면 채팅창에 쓰셔도 되고요. 예, 예, 예. 네, 황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걱정이 많고 네, 이렇게 초조하고 좀 조바심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걱정하는 것도 탐욕이라 그러더라고요. 탐욕. 제가 예, 좀 더 내가 잘 되고 싶은 탐욕, 그러니까 남한테 또 인정받고 싶은 탐욕이거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걱정이 들고 이럴 때마다 그 생각을 요즘에 이렇게 네, 일부러 해요.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내가 좀 더 일이 잘 되길 바래서 음, 이것도 내 탐욕이구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어제 생각 드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싶어서 이제 명상을 하잖아요. 마음이 네, 불안하고 괴롭고 그러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거, 내가 평온하게 지내고 좀 안정되게 이렇게 지내고 싶은 것도 탐욕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원래 삶이 힘들 때도 있고 음, 괴로움도 있고 일생을 평온하게만 사는 사람은 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도 내가 계속 편안해지고 싶은, 음, 평온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네, 그런 것도 탐욕에 속하나? 그 궁금함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네, 그냥 이제 힘든 일이나 네, 괴로운 일이나 마음이 불편할 때는 그냥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그냥 네, 네, 받아들이고 그냥 온전히 체험하고, 음, 그럼 또 지나면은 그 감정이 또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사는 게 진정한 내려놓음인가?' 그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네, 좋습니다. 황 선생님 좀 더 깊어지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거 참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 체계 속에서 정리를 하면은 더 기억과 또 인출에 도움이 돼서 생활 속에 그 수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게 지금 동기 상태 이런 말 한 거죠. 음. 음, 지금 걱정을 한다.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죠. 동기 상태 이론이 뭡니까? 자꾸 바뀌네. 이 동기 상태 이론이 어, 몇 번인가요? 네, 8번 부탁합니다. 네. 동기상태 이론은 스트레스와 웰빙을 동기의 상태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동기. 여러분이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할 때는 그 뒤에 욕구가 있다는 거죠.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걱정이든 이건 좀 주로 미래에 대한 거죠. 뭐 과거를 반추하기도 해요. 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혹은 다른 누구의 행동을 원망하거나 뭐 이런 것이 이제 반추로 될 때 반추라고 하는 그 생각, 인지작용이죠.
이것이 반출되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더 오래 지속하고요. 근데 이것은 동기가 없으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긍정 심리의 웰빙 인지로서 몰발의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몰발의 하나의 주문이죠. 수행의 주문이죠. 몰발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내 걱정도 탐욕이다. 뭐 탐욕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구죠. 내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는 없어요. 내가 동기가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그 MPPT 마음 공부의 핵심에서 마음 지식, 동기상태 이론. 그것이 웰빙이든 스트레스든 동기, 즉 같은 말이죠. 욕구랑. 동기가 없으면 없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되짚어 보는 거죠.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뭘 바래? 그걸 탐욕이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욕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나? 내가 뭘 바라길래 뭘 걱정하고 있는 거야? 뭘 바래? 뭘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게 안 될까 봐 걱정하잖아요. 동기 좌절 예상.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형벌이죠. 인간이 생각이라고 하는 고급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그 반대급부입니다. 동물들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좌절 예상은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좌절 아니면 충족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생각, 인지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좌절 예상을 하거나 충족 예상을 해요. 그래서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좌절 예상이죠. 그러면 좌절 예상은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몰바레를 하는 것이 나를 알게 해주죠. 나한테 이런 욕구가 있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판단할 수 있죠. 바르게 분별하죠. 이 욕구가 정말 내가 바라는 욕구인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까 했던 강의죠. 이게 선생님 나름의 삶의 모토,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삶을 나는 살고 싶다고 했다면, 내 지금 이 욕구가, 이 걱정이, 이걸 걱정하는구나.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될까 봐 걱정하는구나. 그럼 내가 바라는 그것이 내가 인생에서 유한한 삶, 나도 언젠가는 이 몸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때 생각해 볼 때 내가 후회 없는 삶, 아름다운 삶과 비춰 볼 때 이 욕구가 괜찮은 쓸만한 욕구인가? 아니면 진짜 락강이 말하는 것처럼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돌아보시면 현명하게 어떤 때는 그 욕구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욕구의 사이즈가 너무 크구나. 이거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비합리적으로 허황되게 크구나. 그러면 욕구의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죠. 음.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바라는 동기,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추구하면 내가 나의 정신자원과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은 나를 더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그 동기가 있는데 내가 이 불건강한 동기에 집착하는 바람에 내 건강한 동기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건강한 동기는 좀 내려놓거나 아니면 수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쌀떡을 채워줄 그 동기를 추구하는 거죠. 적극적 바른 삶, 아까 호연지기 말씀드릴 때 적극적 바른 삶. 내가 내 마음의 쌀떡을 채워줄, 진기를 채워줄, 호연지기를 양성해줄 그 동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well spent day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 나름대로 걱정을 그 탐욕과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배운 동기상태 이론으로 보시면 다 배운 내용이고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게 선생님한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뒷부분에 뭐 하나 제가 뭘 놓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 동기 충족 예상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요? 생각을 어 그 선생님이 그러면 충족시키고 싶은 동기는 뭔가요? 음. 어떤 동기를 충족시키고 싶으시죠? 그게 있어야 충족 예상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를 충족시키고 싶으신가요? 그게 있어야 충족 예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 선생님, 어떤 동기를 충족시키고 싶으신가요? 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네, 근데 일단 자연 속에서 이렇게 걷거나 햇빛을 네, 쐬고 어 근데 그런 걸 하면 이제 제가 힐링이 되면서 좀 마음이 네, 편안해지고 네, 아 그것까지 생각했어요. 네, 그다음은 잘 네,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황 선생님 그동안 지금 사시면서 한 네. 50년 넘게 사셨죠, 지구에서? 네. 네. 그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대학교 때 머리를 아주 남학생처럼 짧게 치고 네. 공부만 오로지 하는 학기가 아, 있었어요. 공부할 그래서 때요? 거의 성적이 거의 막 A 몇색 너무너무 가까워서 성적이 90 몇 점이 딱 나왔는데 어, 그때 이제 제가 너무 힘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성과가 딱 좋으니까 네, 학교에서 걸어가는데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네, 예. 그때 기분이 네, 가끔 생각이 나고요. 어 아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곰곰이 적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어느 때 행복했는지. 그러면 선생님 동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선생님의 웰빙을 쭉 돌아보면 아, 내가 어떤 동기를 충족할 때 행복했구나. 그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동기에 투자를 해야죠.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100년 이내에 우린 떠나야 돼요. 그러나 그 100년 이내 살 동안은 나에게 시간이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정신 자원이 있고 내 노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니까요. 지금 선생님 말씀으로 보면 선생님 뭔가 공부할 때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모님이 너무 원하셨던 건지 제가 원한 아, 건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타자 해 보고 욕망일 수도 있거든요. 있죠. 예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외제 동기로 공부하셨다면 학점이 좋아서 행복하셨다면 외제 동기로 공부하신 게 큰 거고요. 물론 이거 아니면 저건 아닙니다. 그 외제 동기하고 내재 동기로 볼 때 선생님이 공부 자체에서 도서관에서 그 공부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그 깊이 몰입할 때 행복하셨다면 선생님은 내재 동기도 꽤 상당히 높았던 거고요. 뭐 그때는 공부할 땐 힘들었는데 학점이 잘 나오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휘파람이 불어지고 뭐 콧노래가 나왔다 그러면 좀 외제 동기가 좀 강했던 거고요. 외제 음 동기가 강했다면 지금 선생님한테 누가 칭찬해 주겠어요? 그건 공부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때 뭔가를 배워나갈 때 그때 정말 희열이 있었다면 선생님한테 그 공부에 대한 내재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나이와 상관없죠. 지금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공부를 하실 때 선생님은 내적 충만감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바깥 선생님이 뭐라 그러든 별로 신경 안 쓸걸요. 선생님 바쁜데 뭐 선생님 동기 충족에 바쁜데 뭐 옆에 남편이 뭐라 그러든 뭐 신경 쓰이겠어요? 예. 선생님이 지금 뭔가 좀 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 남편이 뭐라 그러면 신경 쓰이고 남편이 뭐라 그러나 또 좀 그 눈치 보고 그러는 거지.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음,
예, 그 그것도 제가 요즘에 한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좀 깨달은 게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뭐 찡그리거나 저를 타박을 할 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네. 저도 제가 왜 그런가 지금 몇 달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이루지 못하고 제가 지금 제 모습에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화가 났던 거더라고요. 제가 인제 저의 열등감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친한 친구 와이프가 뭐 약사인데 뭐 한 달에 1,000,000원을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음. 이런 얘기 인제 듣고 지나갔죠. 근데 그런 다른 게 인제 또 막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집에서 살림도 잘 못하고 정돈도 안 돼 있고 뭐 살은 쪄 있고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인제 남편이 인상을 탁 쓰거나 뭐라고 뭐 타박을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해서 제가 음. '왜 그런가.'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내가 인제 실패했다.' 뭐 이런 열등감 뭐 음. 그런 게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거구나.' 이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네. 문을 고양이가 들어와서요. 문을 좀 네. 열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 자, 문 열어 줄게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 카이가 나가고 싶다 그래 가지고 문을 네. 열어 줬습니다. 네. 아, 그러시죠. 그 선생님 통찰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근데 공부를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음. 어렵고 힘들고 좌절도 네.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좀 두렵고요. 그걸 다시 한다는 게 다시 시험을 네. 치고 막 어. 긴장을 해야 되고 지금 또 네. 막 공부를 시작하면 네. 막 그런 게 막 네. 벌써 이렇게 네. 좀 너무 힘들게 다가오는 게 있고 네. 또 그 뭐 무슨 일부러 대학원 가서 학점 따실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근데 막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또 생각이 하다가 아. 공부를 하려면 어디든지 지금은 음. 자료를 다 구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필요한 거는 다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그런 걸 추구하는 것 자체도 탐욕이고 네. '아 그런 게 아닐까.' 아, 근데 탐욕이란 예. 용어를 탐욕이라고 예예. 쓰시니까 그런 거지, 예. 동기가 없으면, 분명히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동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탐욕이야.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동기 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웰빙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죠.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죠. 어떤 거를 할지. 혹시 지금 우리 함께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황 선생님에게 좀 추천할 만한 공부든지 무슨 배움이든지 활동이든지 뭔가, 여러 선생님들 우리 한번 좀 채팅창에 아, 이런 거 어떨까요 하면서 한번 좀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음. 만드는 거, 독서 모임, 해보지 않았던 거 하기. 아, 그림, 윤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네요. 그림 그리기, 뭐든지 하나하나 늘려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큰 걸 바라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뭐 하면 좋은 거, 뭐 그림 그리시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뭐 그림 한두 장 그리시다 보면, 네. 아, 또 박 선생님은 책 보는 거, 독서 감상문 쓰기, 또 한 선생님은 본인도 경력 단절 주부였는데 처음에 아르바이트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돈을 벌다 보면은 또 좀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연결돼서 13년 차 직장인이 됐다고 하시네요. 네. 또 임 선생님은 평생교육원에서 다양한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데 도움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선생님은 독서 모임에서 글쓰기를 하니까 성찰도 되고 치유도 됐다고 합니다. 네. 또 정 선생님은 옆에서 칭찬과 응원해줬으면
옆에서 칭찬과 응원은 우리가 지금 해드리고 있죠. 남편분한테는 지난번에 황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바둑 접어주기는 잘 되고 계신가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또 제가 폭발해가지고 네, 이런 남편과의 그 관계를 좀 차분하게 말로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그냥 쌓였다 알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네, 이렇게 막 화가 나서 저 혼자 막 네. 뭐라고 하고. 아무튼 선생님 지금 예, 지금 마음 쌀떡이 많이 좀 비어 있으니까 여기 네. 선생님들이 추천하신 거 독서 모임도 있고 또 배운 바가 없어도 그저 따라 해보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경도 추천하시네요. 사경.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좋으시면은 성경 사경, 아니면 불교가 좋으면은 불교 사경, 아니면 뭐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좋은 시집이 있으면 시집을 사경. 그때 사경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좀 쓰기죠. 그걸 똑같이 따라 쓰기. 혹은 좋은 분의 에세이 있으면 에세이를 따라 쓰신다거나, 네, 그 좋은 거를 좋은 글을 이렇게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윤 선생님은 처음에는 성과물이 생기는 걸로 시도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전이 두려우시면 결과물을 내는 것도 시작하는 게 보다 쉽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무튼 박 선생님도 선생님 좋아하는 걸 찾아보세요라고 했고, 또 정 선생님은 라디오 듣다 사연 쓰거나 퀴즈 맞춰 경품 타기로 소확행 하신다고 하네요. 음, 그러면 그 라디오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한다 그러네요. 그것도 하나의 삶의 웰빙 행동. 어쨌든 여러분 선생님들 각자 나름의 그 웰빙 행동을 통해서 마음의 쌀떡, 진기를 채워야 돼요. 진기가 있는 곳에 사기는 못 삽니다. 아무튼 음, 사기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진기를 채우세요. 진기를 채우면 사기는 물러가게 됩니다. 사기와 싸우지 마세요. 네. 또 문 선생님은 여기서 나누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거 아닌가요라고 했습니다. 이 모임도 황 선생님한테는 웰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꼬박꼬박 참여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다른 거에. 네. 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추천. 또 상담 공부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요. 또 상담 공부를 통해서 자기 마음 공부하신다는 거죠. 또 일거리 찾기도, 또 둘레길 걷기, 등산 이런 거. 그래서 심장 뛰는 걸 느껴보면 어떨까요? 심장 뛰는 걸 느끼면 해보고 싶은 것이 생기고 그걸 보게 되면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또 김 선생님은 이득이 없어도 좋아하는 걸 하면 든든하고 행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 선생님은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 배 선생님은 새로운 일을 경험해 본다. 또 생각할 때는 저랑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재밌는 활동들이 있어요. 이건 저도 옛날에 어떤 번 들은 것 같아요. 자기 시작할 때는 뭐 억지로 난 이거 별로 안 좋아해 했는데 그분이 무슨 뭐 목공이 일이었나요?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한다는 걸 깨달은 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또 어떨지 몰라도 일단 시작해 보시면 또 좀 취미가 붙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또 간단하고 쉬운 목표 세우고 성취한 후에 소소하게 자기 보상.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나는 뭐를 해야지 했으면 주말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뭐 영화를 보신다거나 뭐 맛있는 음식을 드신다거나 그렇게 자기 보상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다 응원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 중에 좀 와닿으신 게 있으신가요, 강 선생님? 음. 너무 많이 말씀들 해주셔서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요. 어, 다 좋은데요. 네, 네. 다음 주가 될지 예, 다다음 주가 될지 또 한 달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에 황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 나눌 때는 요즘 뭘 하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뭘 하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다음 그 음. 대화 나눌 때는 해 주실 수 있으면 하는 것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네. 응원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일 원하는 게 좀 마음이 좀 평온하고 차분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일단 감정이 그게 뭘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네, 네. 네. 일단 뭘 하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도반님들이 모두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우, 뭐를 네. 하자. 일단 하자. 네. 아우, 너무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네, 응원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마음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여러 도반님들께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짧은 소감이나 질문 아니면은 또 좀 마감해도 될 만큼 시간이 벌써 9시 57분입니다. 한 분 정도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3분 명상 후에 여러분들 그 소감, 질문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상 자세는 그 신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뢰. 어찌 보면은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신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운 자세든 서 있는 자세든 앉아 있는 자세든 신뢰. 여러분이 서 있는 바닥, 땅, 지구, 앉아 있는, 누워 있는 침대, 바닥, 신뢰, 신뢰, 신뢰하십시오. 100%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안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앉아 있을 때는 척추를 적절히 바르게 할 뿐이고요. 나머지 몸 전체, 내부 장기까지도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신뢰, 신뢰, 신뢰입니다. 몸 세포 하나하나가 여러분 지구를 신뢰합니다. 그때 여러분 몸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는 이완할 수 있습니다. 호흡도 편안해지시고요. 그때 호흡을 느끼시면서 고요한 마음, 가능하시다면 마음 챙김과 함께 0점 나도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자비의 문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늘 행복하고 성장의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늘 행복하고 성장의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감 말씀 혹은 질문 말씀 채팅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황 선생님, 정 선생님 또 이렇게 공감하신다고 네,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 정 선생님은 또 황 선생님이 이렇게 질의응답해 주셔갖고 본인은 이렇게 질의응답 못했지만 덕분에 또 여러 선생님들이 해주신 얘기를 통해서 공부가 많이 되셨다고 하네요. 그 황 선생님이 본인의 어려움을 나눠주셔서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 아직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습니다만 보시는 분들 중에 황 선생님처럼 비슷한 사연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이런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공부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또 정 선생님 이렇게 소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정 선생님께서는 황 선생님이 이 수업 들으시는 것도 힘든 마음을 갖고 오셔서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나눔과 교수님 말씀 덕에 저도 많이 배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나눔은 배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도 있으시면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말씀 다 나누셨으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여러분의 제안이 참 좋다고 하십니다. 네. 앞으로도 종종 여러분께 중지를 모으는 네, 집단지성이라고 그런 말 쓰죠. 우리 집단지성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선생님들 또 지혜로운 말씀 나눠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한 주도 마음 공부하시면서 성장하시고 또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